오늘 이 특별 초대한 손님은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 회계사이신 최환열 선생님을 모시고 국회에 발의가 돼 있죠. 그게 보험업법 106조 이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이게 문을 여는 법입니다. 이 법의 위험성 최환열 대표님께 요청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환열 회계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보험업법 106조 이게 일명 삼성생명 재갈법이 되는데 이 법에 대한 위험성을 가장 설명을 간략하게 한 15분 안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 보험업법 106조를 이제 그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현재 국민연금이 그 10%고요. 예. 그리고 블랙락 펀드 이게 사실은 좀 친중 성격이에요. 예. 그게 한 5%고. 예. 중국 자본이라는 말씀이시죠? 중국 자본이 한 10%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완전한 중국 자본은 아닌데 예. 한 10% 정도면 뭐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다른 모든 그 투자자들은 중국을 빠져나오는데 예. 여기는 중국 들어가자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친중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국민연금 10%, 블랙락 펀드 5%. 그런데 지금 이재용 씨 이제 특수관계 다 포함한 그 지분이 21.2%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돼 버리면 그 7% 정도를 처분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14%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재용 씨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뭐 대표적인 것은 경영자 선임까지 다 포함해서 할 때 이제 그 3자 운영 체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재용 씨 지분이 이제 14%, 그 블랙락 펀드 5%, 국민연금 10%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3자 운영 체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업법을 개정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어려우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음모가 저 숨어 있는 음모를 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라는 말씀. 그래서 음모 부분은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고요. 이 내용 그대로를 좀 먼저 그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삼성생명에서 한 8.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삼성전자 주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뭐 오래전에 취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이 올라갔어요. 쭉. 이제 저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시가평가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기업의 기준이 이제는 시가평가로 이제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제외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는 법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평가 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보유하도록, 기업의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용우 의원은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자산 운용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총 자산의 3% 정도를 이제 관계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취득원가로 해가지고 있을 때는 이 3%였는데 이게 이제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올라가면은 그걸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인데 이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3% 초과되는 부분을 이제는 처분하라는 이러한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급입법이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고정자산 이 자체를 처분하라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보유부동산. 보유부동산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장기성 자산이 있어요. 장기 보유 자산. 이런 것들은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한 10년, 15년이면요. 이게 10배까지 올라가요. 10배까지. 뭐 인플레가 있으니까. 보험회사라는 건
그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서 그 기금을 운용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등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이 주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단기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고 네. 또 이게 여기처럼 투자 주식, 이건 네. 장기성 보유 주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래도록 보유하는 것이니까 네. 그 자동적으로 그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올라간 상태에서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올라간 데서 왜 그렇죠. 강제로 팔아야 된다는 건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106조 이 사항에서는 이제 그 시가평가를 해서 네. 지금 현재는 취득가액으로 이제 평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따라서 장기 보유 자산은 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처분하라. 지금 이런 조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지금 이제 이건 좀 구체적으로 요 내용을 자꾸 이제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저자들이 이 법을 발의하면서 내세운 주장은 다수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저걸 가리고 있는 것은 마치 경영 쪽을 악마화해버린 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수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지금 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주장이 허구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주세요. 예. 일단 이 삼성생명이 지금 한 8조 정도 삼성생명의 이제 투자 주식에 네. 계상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한 27조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9조 정도를 이제 이제 처분해라.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의 한 7%가 날아가는데, 예. 그러면 이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4대 기업이 4대 기업의 이제 삼성전자하고 또 나머지 이제 3개 4대 네.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이렇게 기여하는 기여도가요. 예. 매출액만 가지고는 한 17% 차지하는데요. 예. 파생 GDP, 낙수 네. GDP라고 네. 하죠.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한 37% 나옵니다. 무서워요. 4대 기업이 37%? 예. 요것을 제가 한번 표로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 보여드리자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 GDP하고 파생 GDP, 우리가 네. GDP를 총 우리나라가 1919조예요. 네.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 1919조인데 이 1919조를 주요 GDP하고 파생 GDP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주요 GDP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GDP예요. 파생 GDP는 주로 낙수 효과예요. 또 연관 효과이고. 그러니까 주요 GDP에 의해서 파생 GDP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파생 GDP는 주요 GDP에다가 배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주요 GDP에 속하는 게 여기 농업, 광업, 전기, 제조, 건설, 정보통신, 문화 이런 것들은요 주요 GDP예요. 이 파생 GDP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GDP예요. 도소매, 서비스, 교육 이런 게 파생 GDP예요. 그리고 주요 GDP를 산출하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있죠. 이건 또 낙수 GDP라고 해서 요게 이제 파생 GDP에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주요 GDP에 의해서 이 다른 것들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GDP가 우리 4대 기업이 어느 정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느냐 봤을 때요. 이 주요 GDP가 한 859조가 됩니다. 이 중에서 4대 기업이 기여하는 GDP가 한 317조 됩니다. 이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인데 이제 계열사 하청사께 다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청사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게 한 17% 정도를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파생 GDP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뭐 그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파생 GDP는 여기에다 배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708조 해서 한 37%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4대 기업이요. 우리나라 경제의 한 37%를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자, 그런데 저도 머리가 머리 아프시죠? 그래. 자, 이거 하나를 더 네. 보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이 대주주가 가져가는 게 한 네. 4조 정도. 네. 이게 이제 4조. 317조 중에서 네. 4조 정도. 네.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15조 정도. 네. 나머지 297조가 하청사하고 근로자에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기업의 경영권을 자꾸 우리가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이 경영자에게 민간에게 네. 유탁을 해라 하는 이유가 이게 꺾여버리면 317조가 꺾이면은요 이게 꺾인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닭을 잡아서 한꺼번에 닭을 그렇죠. 잡아먹는 꼴이지. 그렇죠. 계란을 매일 놔서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닭을 잡아서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시 여기는 이유는 네. 제가 삼성을 편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이 부분이 꺾여버리면은 네. 이게 이제 국가하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하고 블랙락 펀드하고 삼성하고 3자 운영을 해보세요. 네. 이제 이게 꺾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순환출자로 돼 있어요. 예. 한 30% 지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순환출자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제재를 해요. 예. 우리나라도 이걸 제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예. 지난 정권 때. 근데 이것은 유예가 좀 됐는데,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한 7년 정도 유예를 내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도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버리면은요, 거기도 공동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공동 운영인데 증자를 한번 쳐버리면은요, 그렇습니다. 소액주주로 전락을 빼려는 거예요. 예. 못 따라오니까. 그렇죠.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해버리고. 그럼요. 펀드에서 검은 자금들, 투기 자본들 끌어모아가지고 집중 공격해버리면 삼성도 바로 넘어가버리는 그래서 거죠.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펀드에 대해서 10% 룰을 주고 있어요. 예. 10% 이상 추동 못하게. 네. 자, 그런데 그래서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172개사의 2대주주예요, 지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2021년도인가요? 교육부 장관 하던 김상곤 씨가 교원 공제기금으로 갔어요. 예. 가자마자 발표하는 게 자기들도 교원 공제기금이 아마 한 40조 정도 되는데 예. 이걸 가지고 M&A를 해서 기업사냥 증식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10% 또 거기서 또 몇 프로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 1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을 제가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 기업이.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진 의원, 이용우 의원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토대를 다지는 기초 토대를 다지는 지금 과정이다. 예.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요.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예. 이거 좋으네요. 뭐 화면 그대로. 예. 이 장하성 씨가 문재인 정부 일대 정책 실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한국자본주의를 이제 이 장하성 씨가 썼는데 또 이 한국자본주의에 대해서 추천사를 쓴 사람이 김상조 씨예요. 네. 그래서 일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네. 2대가 이제 김상조 씨인데 여기 장하성 씨가 이제 소액주주 운동을 얘기했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박용진이나 이용우 씨가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소액주주 운동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좀 뻔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소액주주 운동은요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쎄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요청하겠죠. 왜냐하면 네. 어떤 면에서는 추정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장하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 책 제목에서도 보면은 여기 정의로운 경제란 말 나오죠. 예.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정의로운 경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더 넓은 경제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민주주의예요. 예. 그건 뭐 말장난이고 경제 사회주의. 자, 그런데 이 경제 민주주의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민을 일단 둘로 나눠요. 우리 네. 장하성 씨가. 네. 그래서 자본가하고 민중으로 구분을 해요. 네. 그래 놓고 자본가를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예. 민중을 소액주주, 이 대표적인 게 소액주주거든요.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예. 이 소액주주란 얘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자본가,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경제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더 넓은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모든 좌파들의 공통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은요, 분명히 사회주의 지침서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저자들이 사회주의 경제학자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내용, 여기에서 말하는 소액주주라면, 예. 이용우나, 그 박용진이가 말하는 그거라면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금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네. 얘기하면은 또 네.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 사회주의적인 주장 같거든요. 경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사회주의 경제주의를 지금 말장난으로 경제 민주주의라고 옷을 입힌 거죠. 예, 맞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장하성 씨가 이게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의 그 요약입니다. 예. 이 책의 요약이에요. 이게 그 국가 자본주의를 추천을 해요. 예. 말하자면 이 대주주를 대체를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대주주의 대체 방안으로서 국가가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국가가 좋겠다. 자,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건 아주 지금 잘못된 얘기예요. 예. 아니 사회주의, 이 국가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자본주의의 다른 말이 사회주의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예. 국가자본주의 예.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인데 이 장하성 씨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거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산주의인 거예요. 이자가. 예, 예. 이건 공산주의인 거예요. 예. 곧바로 공산주의로 가기에는 예. 너무 취약하니까 사회주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플로레타리아 지도자들이 민중의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이 대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게 지금 막스가 말하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거든요. 네.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를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이것은 중대한 이것은 이제 이건 거짓일 수도 있어요. 말장난이고요. 예, 저는 기자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이 한미 동맹, 이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를 바꿔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자 하는 및 방석가리지. 이 무슨 뭐 변명을 해도 저자들이 무슨 변명이 되는 일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장하성 씨 이 책에 보면은요. 예. 책에 보면은 이 책의 이 뒷부분 좀 보면은 예. 착한 정부가 나와요. 이 착한 정부가 대주주 이제 거기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인데 예. 대신해서 생산수단을 장악해서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공산주의 하면 공산주의 정부가 착한 대주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예. 여기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투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중이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인 것 여기에서는 재벌 해체예요. 예. 추구하는 정당을 투표를 통해서 도와줘요. 예. 그러면 이거 정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표를 통해서 자본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획책하는 정파들에게 표를 몰아줘서 이번에 그거에 우리가 속았잖아요.
169석, 180석을 몰아주게 된 게 이자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지고 국민이 깜빡 속았단 말이에요. 그걸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저도 이거 대표님의 운동을 제가 여러 곳에서 봤는데 훔쳐봤는데 이 공부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우파닷컴의 우파 애국 시민들에게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참을 촉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방향으로 가요. 하나는 법률을 통해서 지분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투표예요, 투표. 투표를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법률을 통해서 지분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을 소액주주화시키는 거예요. 이 일환으로 지금 삼성생명법이 지금 이제 발의되는 우리는 이러한 음모를 지금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연기금이 지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 경영권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잖아요. 간섭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뭐 사실상 맘만 먹으면 좌파 정부 요번에 이재명 같은 자가 정권을 잡았다면 막바로 국민 연기금을 동원해서 삼성 아니라 천하 없는 대한민국 기업들 다 인수해버릴 수가 있는 M&A를 통해서 사회주의화 해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그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4대 기업과 비슷합니다. 그 고르바초프하고 엘친이 그 소련을 좀 해체하고 러시아 헌법은 그래서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푸틴이 이제 그 오면서 2기 집권 때에 아마 국부펀드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를 그 M&A 했어요. 국유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회사 안에 있는 내부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대기업을 국유화시켜 버렸어요.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올리가를 숙청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들이 보니까 3년 6개월 안에 대기업들이 다 국유화돼 버렸어요. 지금 이게 소련 체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이번에 삼성생명 이게 좀 어떤 단서 조항 없이 통과가 돼버리면 14%로 떨어져요. 3자 운영 체제가 돼요. 여기서 증자 한 번 더 치면은 이제 이재용은 정영진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해버리면 15%로 이게 지금 휴자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 마음만 먹으면 그 국민연금 그리고 뭐 다른 공제기금 포함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회사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4대 기업 하면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 4개면은요 우리나라가 다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37%의 그 GDP 기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출만 놓고 보면 17%인데 그런데 이 그 낙수 효과라는 것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런 부분이 이 그 좌파 정권에서는 이 4대 기업을 국가가 장악을 해버리면 이게 사회주의가 뭐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 대표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연기금을 모두 다 합하면 지금 얼마나 되죠? 작년 최근 저는 저기로 우리나라의 2021년 말 상장사 시가총액이요 2,580조.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949조. 그러면은 다른 기금 연기금들. 바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한 37% 우리나라 상장사를 다 살 수 있습니다. 37% 정도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금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원 공제 기금인데요. 그게 한 42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학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 이렇게까지 크진 않은 약 한 1,000조 정도로 줄잡아 보면 되겠네요. 넘죠, 그것은. 1,000조가 넘나요? 넘죠. 1,000조는 넘죠. 1,000조가 넘으면 국민연금만 가져도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모두 다 국유화하는 거는 맘만 먹으면 지금 법화에서도 체제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권 교체가 만약에 정권이 우파 정권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다면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는 거죠.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렇죠.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게 과연 헌법에 맞는 얘기인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장에 이렇게 되니까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돼버리면은 이 지분이 이제 14%가 되고 연금이 10%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제는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제목에서 그 보험업법 106조 지금 발의되어 있는 이 위험성에 관해서 가장 이제 끝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을 좀 전해 주시는 걸로. 위험성에 대해서. 예, 그 위험성. 지금 106조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106조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을 저자들은 마치 온 국민에게 혜택과 도움이 돌아가는 것처럼 선동질을 하면서 저 법을 슬무시 들이밀어놓고 이 국민의힘 저 머저리들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도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쟁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살며시 끼어팔기로 끼어들어가서 저 법이 통과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앞소리 못하고 끝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돼서 빨리 우리 대표님 모시고 공부를 좀 하고 이 공부를 좀 널리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원래 제가 공부 싫어하는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도 이 공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법 106조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그럴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표하는 삼성을 지탱하고 있는 그 근간 방석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그 위험성을 전문가 입장에서 좀 그 GDP에 큰 영향이 오고요. GDP가. 왜냐면은 이제 경영이 이렇게 삼자 운영 체제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요. GDP 37% 혹은 이거 4대 기업을 얘기했지만 그게 흔들려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죠. 그건 소액주주 위한 길이 아니죠.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업에게 기준의 그 취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처분하면은 그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합니다. 그건 기업에게 기준 위배예요.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는 자본에 계속 보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처분 못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박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처분해 가지고 배당해라. 이런 형태는요. 기업에게 기준 그렇게 하면은 당장의 의견 거절이 나와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위헌 법률을 갖다가 발의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소급 입법이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그 장기성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재무제표상에 시가로 기재하는 것은 맞아요. 해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성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단기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 재평가로 해가지고 장기 보유는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처분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소급 입법이고 또 이 경영권을 지금 찬탈하는 것이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그 주식 시가의 한 절반 정도를 보는 것인데 지금 이재용 씨 이 지분이 한 120조 될 거예요. 그럼 이 절반이면 60조잖아요. 6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소급 입법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오늘 일명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106조 발의된 개정안, 이 안은 오직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한 이거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삼성 죽이기 법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첫 시간에서는. 아무튼 이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참 쉽게 또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 아무튼 유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저 스쿨 네. 한번 간단히 좀. 예. 지금 그 스쿨을 이 스쿨을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시고 계시죠? 예. 소개하시죠. 저희가 종로구 인사동 여기 종로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런 거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해서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